반갑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랑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통상임금제라는 거를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급여란 것은 근무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뭐 연장 근무, 야간 근무, 그다음에 뭐 주휴, 뭐 이런 휴일 근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매달 급여를 산정해서 급여를 주게 돼 있는데, 자,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에 우리 A라는 직원에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그러면 그 300만 원 안에 연장이라든가 주휴, 그 다음에 휴일, 뭐 이런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고 꼭 뭐 법으로 보호받는 그런 임금 제도는 아닌 거죠.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연장 근무가 너무 불규칙했다는 거죠. 연장 근무가 너무 불규칙하고 또 뭐 야간 근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달 급여로 정확히 산정해서 주기가 굉장히 힘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 그 직원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회사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회사는 너무 이게 뭐 불규칙해서 정확히 이렇게 매달 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 포괄임금제가 이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네. 근데 대신에 이 포괄임금제로 했을 때 실제로 내가 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 그거보다는 더 지급을 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근무하고 연장 근무, 야간 근무한 거는 뭐 400만 원, 500만 원어치 했는데 왜 3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어쨌든 판결이 나서 복잡하고 한 회사들은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하다라고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보다, 임금보다 포괄임금제로 해서 더 적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포괄임금제로 해서 이 300만 원 받는 걸로 모든 게 다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무하거나 연장 야간을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별도로 계산해서 더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분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랑 그다음에 통상임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근로계약서라든가 혹은 퇴직금, 뭐 그다음에 각종 뭐 수당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는 뭐 4대보험 가입 안 하기로 했다, 혹은 뭐 퇴직금 안 주기로 했다, 혹은 뭐 계약서상에 이러이러한 내용들 넣어서 서로 간에 지키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노동법은 강행법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가 아무리 이루어지고 계약서상에 그 내용들을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도 만약에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뭐 이런 거에 위반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나뵀던 우리 사업주 중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뭐 물론 이런 것들 근로계약서부터 해서 이런 것들 써놓는 거 내가 알겠다. 근데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거냐? 뭐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강행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벌금, 그 다음에 제재 조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내가 일을 하면서 과연 이 회사에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보험을 가입했느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요,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냐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요,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이라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급여를 고정급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주로부터 어떤 지휘감독, 지시하는 거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하는 이 출퇴근에 관해서 좀 통제를 받고 있느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주로부터 내가 어떤 통제를 받고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지휘감독입니다. 그리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연차휴가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이제 15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계속 하나씩이 추가돼서 최대 25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연차휴가라는 거는 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을 못 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건 뭐냐? 사업장에서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시키느냐? 연차휴가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6개월 전에 1차로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한테 사업장에서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촉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1차 촉진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사용하지 않으면 2개월 전에 한 번 더 2차로다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서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을 전부 다 통보를 받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연차휴가는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차휴가가 소멸이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 연차휴가가 지급된 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거나 아니면 소멸이 되겠죠. 수당으로 대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만약에 6개월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2개월 전에 한 번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는 수당도 없고요.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해고 예고와 해고 통보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고 예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 여유를 주는 차원에서 이제 해고 예고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해고 통보는 이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게끔 바로 이제 명령을 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한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게 되면 한 달간의 이제 기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바로 해고를 하게 되면 그 30일 한 달분의 그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해고 예고라는 거는 구두나 문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해고 통보란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뭐 해고 통보만 서면으로 하면 되느냐? 당연히 그게 그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서면에다가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19년 1월 달에 변경된 거에 보면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일이 된 것은 뭐냐면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는
3개월 이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예외 적용이 제외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이제 근로자들을 막 잘라도 되느냐? 예,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고를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통보서에, 해고 통보서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부당 해고를 통해서 또 문제가 서로 간에 이제 또 뭐 문제가 되고 또 진정이 들어가고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해고 예고와 해고 통보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